서해 피살 공무원 2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결과가 어제 나왔죠. 오늘 그 유족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피살된 특수 공무원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지금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나를 지켰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도 잃고 꿈도 잃었고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래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20살의 분노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제야 해봅니다. 제 아버지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어민을 구하셔서 표창장도 받으셨지만 정작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 손에 쥐어주고 남겨진 가족까지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전 정부였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이제 배우자가 아들이 쓴 편지를 일단 오늘 대신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고 말을 잇지 못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흐른 시간 동안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배 소장님. 그렇죠. 피눈물이죠. 어떻게 당하지 않은 사람은,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으로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피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진상규명이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기준은 남북관계와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뒤집혔다, 발언이 달라졌다, 이 부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이 앞선 아들이, 그러니까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그 편지 중간에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고 한 것 같아.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이제 풀어준 거잖아요. 이 정부가 어제 이제 정반대되는 결과로 이 말을 들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결과 뒤집힌 거 대통령 직접 입장을 구속하고요. 용인된 핵심 자료 얻기 위한 추가 조치. 글쎄 그걸 내가 직접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그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백성문 변호사님. 네. 대통령 입장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이 더 되지 않겠냐. 그래서일까요? 오늘 대부분 언론의 기사 표현 중에도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이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얘기는 그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던 항소를 취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일부 공개하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때는 월북이라면서요. 지금은 아니랍니다. 거기서 끝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하.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월북이라고 했는지 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 외에 어제 일부 유족들에게 공개된 그 당시 그 배에 같이 탑승했던 같은 동료들의 얘기는 월북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진술도 있어요. 그건 공개됐습니다. 근데 그건 왜 공개가 안 된 것인지. 그러면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뭔가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는 가능할지. 이건 다 진행돼야 될 일이에요. 이제 말 그대로 첫 단추를 깬 겁니다. 근데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네. 월북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큰 단어입니다. 근데 사망한 분을 북한에서 사살하고 불태웠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다만 이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근데 그게 월북이라고 사실 국민들이 다 알게 돼버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지는 이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감사의 뜻을 내비친 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명된 첫 단초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관련된 이제 범죄 사실을 고소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해진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해상 초계병들까지 전체 수사, 보고, 그다음에 지시자 전 라인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어찌 보면 일반 개인 신분이 감히 이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정부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용어가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해경에서 이 사건 전체를 이제 뒤집고 보면 아예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의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MBN 뉴스 7에 이제 출연했었는데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요.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에서처럼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지시자 전 라인, 또 해상 초계병들까지 관련자들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유가족 측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에 이제 이 씨가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3시간 동안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직무유기죄, 방치 지시를 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이 유가족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 고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게 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가족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봉인된 상태잖아요. 이 봉인을 해제하고 자료를 열람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국회에서 제적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이 자료를 봉인을 해제하고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상호 의원이 자료 열람에 협조해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게 국회에서 봉인이 해제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관할 고등법원장이 사건 해결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면 이 자료를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영장 발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게 1심에서 승소하고 이전 정부에 상소해서 지금 항소심 갔다가 다시 정부가 바뀌면서 항소를 취하하고 이 소송이 어쨌든 1심 판단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 기대로는 정보 공개 청구도 어차피 인용이 된 마당에 안전보장을 이유로 국가가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언급한 배경 뭘지 궁금하잖아요. 어제 국방부가 이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합동참모본부가 뭐라고 했는지 먼저 최초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당시가 2020년 9월 24일입니다. 군은 합동참모본부는 분명히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국민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참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시신을 불태우는, 즉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다 라고 했는데, 사흘 뒤에 발언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국방부에서 규탄을 했습니다. 시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다가 불과 3일 만에 이 소각이 추정된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어제 국방부 보도자료에서 본인이 스스로, 국방부 측에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서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입장이 선회한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시 진상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윗선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자진월북이라고 결론을 내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저렇게 입장이 번복되는 과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해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읽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자 보세요.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이 소각됐다는 그런 만행을 북한군이 저질렀다고 발표한 게 9월 24일이에요. 2020년.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 뒤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최초 발표 사흘 뒤 9월 27일에 발언이 바뀌어요. 시신 소각으로 추정되는, 앞서 우리 허주원 변호사 설명처럼. 근데 그 발표 바뀌는 과정에 어제 국방부가 뭐라 했다고요? 청와대 지침에 의해서 입장을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유족 측은 고발 대상에 이 사람도 포함시킨다면서요. 누굽니까? 서훈 전 안보실장을 지금 고발을 한다는 건데, 유가족 측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렸다. 그 지침 때문에 사건 조사라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다. 그리고 그 결론이
월북으로 났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정말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 와서 예.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 다 짜맞춘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예. 이런 거를 과장하거나 월북몰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 이런 증거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두 가지 점이 궁금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저 내용도 하태경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그것도 공신력 있는 매체 언론 나와서 인터뷰인데 거짓말 할 리는 없다는 일단 전제하에 얘기를 해보면 일단 엄청난 놀랄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드는 궁금증, 왜 그러면 저 때는 저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문제 제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저번 정부 말미에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본인도 아마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번 사안이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그때 해경과 국방부에 발표하고 지금 이번에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는 정반대죠. 그러네요. 그때는 월북, 이번에는 월북이 아니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증거가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첩보 같은 게 있었나요? 아하. 전혀 없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증거관계를 가지고 아예 다른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이번에 월북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된다.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을 기초로 해보면 지금 이번 발표가 사실 더 신빙성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야만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은 해경 측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감청 자료 중에 북한군이랑 이제 이 피해자분하고 얘기 중에 월북 얘기들이 조금 있으니까 아예 월북 이걸로 맞춰.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소위 그 도박 빚이 많다. 뭐 안 좋은 얘기들만 쭉 나오면서 월북 쪽으로 다 결론을 내놓고 월북몰이를 해서 그 월북에 사람들이 그럴만 하네라는 신뢰될 만한 그런 증거를 발표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란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실 그때 논란 때 정부가 이제 이러저러한 서너 가지 이유로 월북이라고 이제 결론 내렸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도박빚 등등으로 빚이 3억 가까이 있다고 월북합니까? 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지금 이 수사 관련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년간 열어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어제 발표가 정확한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의 실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배 소장님 이런 네.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시에 그럼 문재인 정부는 왜 월북이라고 단정 지었을까요? 북한을 의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9월 22일 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되는 것이 오후 6시 36분이거든요. 그런데 9시 40분에 3시간 후에 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감청도 했다 그러면 그 3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북한에 긴급 타전을 해서 그 지금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달라, 보호를 해달라, 이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로부터 총격 살해가 되고 난 몇 시간 뒤에 23일 이 길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뭐가 있냐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는 거예요. 이 연설이 바로 종전선언과 관련된 연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북한을 의식하면서 네. 때를 놓친 거 아니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놓친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고가 나서 미안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끝난 거냐,
미안하다 하더라도 이건 만행이니까 더 어떻게든 북한에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더 북한에 대해서 충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나오는 것이죠.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 향해서도 그리고 국방부 해경에 향해서도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왜? 어제 국방부 해경이 2년 전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의문점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대사안입니다. 중대사안이에요. 그런데 해경과 국방부가 2년 만에 입장은 번복했지만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면서요.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보셨던 것처럼 2020년에 해경의 발표하고 며칠 전 해경의 발표는 아예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방부의 자료들이 옳다라고 믿고 그래서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그때 뭘 믿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러면? 국방부의 어떤 자료를 믿고? 조금 전에 얘기한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이게 지금 허위란 소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부 쪽이 뭔가 월북이라고 판단해서 해경을 해경 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해경이 그걸 믿고 했다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건요. 해경의 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월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해경은 국방부를 믿고 월북이라고 하고 국방부는 해경 판단을 믿고 월북이라고 하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퍼즐이 맞춰질 수 없는 건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묶여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감청 자료 등등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그때 왜 어떤 이유로 월북이라고 사실상 거의 확신하고 이렇게 발표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이 어제 질문이 쇄도했어요. 그러면 그 2년 사이에 추가 증거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해경이 동문서답식 발언을 합니다. 우린 수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2년 전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정반대가 나왔는데 그 근거를 대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해류에 떠밀려 북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며 섣부르게 월북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만 구사한 어휘가 상당히 매서운 비판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것이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엄중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당시 발표가 문제투성이었다. 그 북한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 월북 딱지를 붙여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저자세로, 여기서 또 굉장히 이제 준엄한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존엄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진상 규명에 철저히 나서겠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반대로 여권에서는요, 이번 결과가 여권의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지금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군의 SI 자료, 이제 특수 정보죠. 이런 거 등등등을 토대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은 월북 아니다라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잘못 발표했다, 이렇게 해경이 해버린 거거든요. 대통령 관심 사안이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해수부가 근거도 없이 발표를 지금 뒤집은 셈이 되는 거고요. 해경이. 해경이요. 음모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현 평론가님? 최재성 전 수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발표를 한 거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뒤집으려면 뭔가 이쪽도 근거를 대야 되는 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군의 특수 자료를 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윤건영 의원 인터뷰도 찾아봤는데요. 군 특수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정책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또 홍영표 의원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당시에 군에서 국방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에게 이거를 상세하게 보고를 했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제기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제 이번에 어제 이제 정반대 뒤집힌 결과 나오면서 일부 또 조간신문에서는 나름 취재한 내용들을 막 나오던데, 우리가 이제 뭐 첩보 영화나 전쟁 영화를 봐도 상대방 나라 감청은 하잖아요. 멀리서도 이제 뭐 원격 고감도 정밀 장치로 어떤 대화가 뭐 나눠지고 하는데, 당시에 그 긴박한 상황 때 우리가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군이 그 피살된 공무원과 나누는 대화, 또는 그 북한군이 상부와 나눈 대화를 분명히 감청했을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걸 토대로 월북이라고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개가 나쁜 겁니까? 제가 정보의 문외한이어서, 정보체계 문외한이어서 그런 질문 던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된다면 그게 북한을 자극하는 거여서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왜 주저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냥 그 3분의 2 이상 동의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할 수 있거든요. 공개해서 그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국방위원들이라도 들어가서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위를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할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같았어, 월북 같았어. 근데 지금 아니라는 근거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월북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국민들에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없이 그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대봐, 이거는 좀 논리적 비약이고 좀 어불성설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허지원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 중에서도 주로 이 사안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윤건영 의원이에요. 지금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민주당 내 일단 부글부글 하면서도 조금 말을 아끼고 있대요. 실제로 지금 윤건영 의원 인터뷰 말고는 거의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예, 대부분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말을 거의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그나마 말을 하고 있는 게 윤건영 의원 쪽하고 홍영표 의원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얘기는
해경이 월북 의도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모호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권에 따라서 안보 이슈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홍영표 의원도 실체적 진실이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확인해봐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 홍영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과거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국방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사건 경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경위 보고를 듣고 여야 의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면 당시 국방부에서 뭔가 그 정부 판단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 홍영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렇죠. 그때 국방부의 브리핑을 들었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의 속기록도 공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신구 권력 갈등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랑 신구 갈등 조짐으로 보이실 수 있더라고요. 글쎄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상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항소를 이제 그만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자, 이런 가운데 허주연 변호사님 감사원이 움직인다면서요.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에서 과연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절성이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정밀 점검하겠다고 한 건데 국회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요. 특별조사국 감사 인원,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이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사안 간단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주말 사이 거치면서 또 어떻게 증폭될지 뉴스파이트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